몸 당연하지 않다. 걷기로 몸을 바꿔라. 우리 몸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일본인 의사 이무라 가즈키요. 그는 죽기 직전에 종이약이라는 시를 남겼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몸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경종을 울리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 손이 두 개고 다리가 둘이 있어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나오는 것,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무도 이렇게 당연한 사실들을 기뻐하지 않고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한다. 새끼 밥을 먹는다는 것, 밤이 되면 편히 잠들 수 있고 그래서 아침이 온다는 것, 바람을 실컷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당연한 일로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멋진 걸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뿐이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몸의 고마움을 모르며 산다. 손이 있어 잡을 수 있다는 것, 발이 있어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있어 볼 수 있다는 것, 코가 있어 숨 쉴 수 있다는 것, 입이 있어 먹을 수 있다는 것,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는 것, 웃다가 울다가 고함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편히 잠들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모든 일이 당연한 일로만 생각한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잃어본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과연 인간에게 있어 몸이란 무엇일까? 참으로 답하기에 쉬운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명사들의 글을 찾아보았다. 먼저 신학자들은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요한복음의 저자 박호영 선교사의 말을 빌어보자. 인간은 몸의 형체를 입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다. 보지 않고는 믿지 않으려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잠시 보이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육신 사건이다. 하늘이 땅 속으로 온 사건이었다. 다음에는 몸을 연구하는 의학자들의 의견을 찾아보았다. 정형외과 의사이자 바디 바이블의 저자 이창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지내온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니다. 내 재물의 양도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이다. 화타 김영길 옹이 쓴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서 고쳤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 중에 왜 육체의 담금질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 소개한다. 고승은 고행을 통해서, 즉 끊임없는 육체적 단련을 통해서 고고한 정신 세계로 들어간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입이나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육체의 담금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환자들은 걷기에만 집중하니 굳었던 몸이 서서히 풀려나갔다. 병은 긴장해서 생기는 법이다. 마이클 로이젠과 메멧 오즈가 저술한 내 몸 사용 설명서에 보면 우리의 몸과 집은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한다. 신체 골격은 집의 주춧돌과 같다. 눈은 창문, 폐는 환기구, 뇌는 퓨즈 상자, 내장은 배수관 역할을 한다. 입은 음식 처리기, 심장은 상수원, 머리카락은 집 마당의 잔디와 같다. 집에 작은 이상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손을 보아두면 큰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듯이 몸도 평소에 기초적인 관리를 잘해주면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인체학자들도 사람들의 몸매를 보고 뼈와 근육을 만져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흔적이다. PC나 노트북을 사용하면 그 이용 흔적이 하드웨어에 남아있듯이 사람은 살면서 받은 생체기들이 우리 몸에 언어처럼 정교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몸은 그날 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 작가들은 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소설가 박완서 씨는 노년의 몸에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적에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가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몸 공부를 저술한 차경남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옛날 어른들은 신외무물이라고 했다. 몸 외에는 어떤 물건도 없다는 뜻이다.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몸으로 터득해야 한다. 옛말에 3일 동안 배운 것을 3년 동안 익혀야 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의 저자 고미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몸이 없으면 삶도 없고 이 세계도 없다. 다시 말해 실체가 아니다. 조선을 넘어 멀리 중국까지 이름을 날린 조선 최고의 에세이스트 이덕무의 말을 들어보자. 어떻게 글을 머리와 가슴으로만 쓴단 말인가? 글이란 마땅히 온몸으로 쓰는 것이다. 시인 김영수도 이덕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시를 쓰는 일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몸으로 하는 것,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망치의 철학자 니체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나는 전적으로 신체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혼이란 것도 신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붙인 말에 불과하다. 김미경 TV 대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산다는 것은 내 몸으로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것이다.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지만 반드시 뭔가를 남기게 돼 있다. 그 시간의 산물이자 선물이 바로 지금의 나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명언을 만들어낸 음악평론가인 강원 교수의 말이다. 님은 먼 곳에를 부른 가수 김추자의 등장은 하나의 혁명이었다. 노래에 몸의 언어를 결합시켰다. 프로듀서이자 기타리스트인 신중현조차도 이렇게 말했다. 김추자는 움직이지 않으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 몸에서 노래가 나온다. 김추자의 춤은 소리를 내기 위한 율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몸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이렇다. 신외무물. 우리는 전적으로 몸일 뿐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몸이 없으면 삶도 없고 이 세계도 없다. 글도 노래도 마땅히 온몸으로 쓰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흔적이다. 지내온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회적 지위도 재물의 양도 아니고 내 몸이다. 잘못 관리하면 늙음하게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될 수 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몸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몸의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는다. 몸이 긴장하면 혈액 흐름이 나빠져 병이 생긴다. 약초 할아버지의 건강 비결은 약초를 먹어서가 아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걸었기 때문이다. 긴장으로 생긴 몸을 이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바로 행선이다. 걷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약보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몸의 고마움을 모르고 산다. 고마움을 아는 이는 이미 이런 것들을 잃어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건강을 잃은 후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재물을 잃은 후 재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부모를 잃은 후에야 애끓는 사부곡이나 사모곡을 부른다.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열심히 걷는 것이다. 때로는 먼 길을 걷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순례는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걷기 학개론 제11강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12강에서는 걷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몸에는 어떤 신비로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걷기 학개론인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걷기 학개론은 걷기를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걷기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고자 개설한 채널입니다.
걷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하나님이 내린 태초의 명령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걷기의 본질은 그저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물들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너에게 왔음을 알려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들여다보고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인들처럼 사라진 태초의 언어를 채집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태초의 아름다운 피창조 세계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과 다시 이 땅을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이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걷기 학개론의 초석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이 시작하는 걷기 학개론 제작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